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인생도 끝자락 아닌가?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성기라고요. 사람의 인생을 100년으로 본다면 50세 이후는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더 멋지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죠. 주위를 보면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생기 있고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복잡한 준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억대의 자산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 작은 습관, 작은 마음가짐이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를 더 멋지고 더 품위 있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노후 인생 10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0가지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평온함을 가져다 줄 작은 씨앗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계명. 하루를 기다리는 하루로 만들어라. 노후가 힘들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도 돈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다리는 일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이 늘 오늘과 같고 오늘이 어제와 반복된다 느끼는 순간 삶은 무미건조해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첫 번째 계명은 하루를 기다리는 하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되는 작은 설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마실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산책 코스 걷기, 나에게 주는 30분의 휴식, 보고 싶은 사람과 짧은 통화, 배우고 싶은 것 하나 기록하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인생 후반전의 삶의 맛을 다시 되살립니다. 특히 노후에는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만의 특권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내일 내가 기대하는 것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아도 좋고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기대감이 생기면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하루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다리는 하루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내 인생이 여전히 움직이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어제보다 조금 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멋진 노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2계명. 건강을 관리가 아니라 투자로 바라보라.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진짜 자산은 건강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라고 생각하면 자꾸 귀찮아지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하게 됩니다. 건강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을 매일 지속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20분 걷기, 식사량 10% 줄이기, 물 2잔 더 마시기, 스트레칭 5분, 밤 12시 전에 잠들기.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5년, 10년 뒤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복리처럼요. 오늘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천천히 먹고, 조금 더 빨리 자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나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 투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욕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욕은 금방 사라지지만 습관은 스스로 굴러가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건강 습관을 만들고 지키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 하는 작은 실천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면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건강하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여행도, 취미도, 새로운 도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10분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큰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상계명.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정교화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넓은 네트워크가 중요해 보이지만 노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끊어라, 정리해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관계를 정교화하라입니다. 정교화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만 남기고 내 에너지를 필요 이상 빼앗는 관계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관계를 쌓으며 끊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리를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1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명, 2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관계 하나가 수백 명의 지인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내 삶의 품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해지려면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명은 여러분의 삶을 오래 따뜻하게, 단단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사계명.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진짜 멋지다. 노후를 살아가다 보면 돈을 아껴야 한다, 모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하지만 노후의 삶을 결정하는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깁니다. 특히 노후에는 돈을 쓰는 방식이 삶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출이 좋은 지출일까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지출,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지출, 나를 성장시키는 취미와 배움, 마음을 밝게 만드는 작은 선물, 가족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소소한 배려. 이런 것들에 쓰는 돈은 언제나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돈, 억지로 체면을 채우기 위한 지출, 허세나 비교심에서 나오는 소비는 노후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를 위한 소비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는 소비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지출이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그 돈은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경제는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멋져 보입니다. 품위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돈은 쓸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잘 쓸 때 인생이 빛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5계명.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품이 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상처도 기억도 감정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 능력이 곧 품위가 되고 인격이 되고 노후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오해, 순간의 화, 잠깐의 짜증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길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10초만 숨 고르기. 즉시 반응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기.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가볍게 하기. 말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조금 침묵하는 선택하기. 이 네 가지 습관만 있어도 큰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특히 노후 인간관계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고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마음의 여유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품위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잘 다스려진 감정은 평생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거창한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고르게 하는 지혜, 감정의 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6계명. 정리하는 능력이 인생을 가볍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짐이 아니라 정리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집안의 물건, 마음속의 상처, 정리하지 못한 관계, 복잡한 경제 구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삶의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잘 채우는 것보다 잘 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먼저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에너지가 절약되면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면 현재가 행복해지고 현재가 편안해지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리는 포기가 아닙니다. 정리는 여유를 위한 자리 만들기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불필요한 것을 붙잡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삶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정리는 한 번에 많은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것을 하나씩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옷장 속 안 입는 옷 한 벌 버리기, 필요 없는 연락처 하나 지우기, 나를 괴롭히는 기억 하나 내려놓기, 불필요한 지출 한 가지 줄이기. 이 작은 정리가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행복을 만듭니다. 삶은 가벼울수록 멀리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따뜻합니다. 정리의 능력은 결국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6번째 계명입니다. 7계명.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식이 의지하고 싶어지는 부모가 되어라. 노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방향까지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상처도 그만큼 커지고 부모와 자식 모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가장 사랑받는 부모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 정말 멋지다. 걱정 덜어드려서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면 자식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결국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취미와 시간을 갖기, 경제적 의존을 최소화하기, 자식에게 지나친 감정 기대를 하지 않기,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기, 내 인생의 중심을 계속 유지하기.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꾸리고 있으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챙겨드리고 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계실 때
자식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니까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멋진 노후는 자식이 부모에게 기쁘게 기대고 싶어지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부모, 하지만 자식이 언제든 찾아오고 싶은 부모. 그런 부모가 결국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중받고, 가장 품위 있는 노후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7번째 계명입니다. 8계명.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노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뇌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늙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영어를 시작하고 악기를 배우고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며 매일을 활기 있게 보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새로 하지 않고 과거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배움을 향한 마음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확장시키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루의 즐거움이 늘어납니다. 배움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정리하는 법, 건강 스트레칭 3가지, 유튜브로 피아노 한 곡 따라치기, 하루 10개의 영어 단어, 동네 문화센터 강의 하나 등록하기. 이렇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노후의 우울과 무료함을 이기는 힘도 바로 이 배움의 행복감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감정이 밝아지고 감정이 밝아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노후의 삶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배우는 습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것이 8번째 계명입니다. 9계명. 삶의 중심은 시간의 사용법이 결정한다. 노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얼마나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힘들었다면 노후에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의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삶의 질은 시간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풍요롭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시간,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산책 시간,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 시간,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따뜻한 시간, 나를 돌보고 쉴 수 있는 고요한 시간, 나를 돌아보는 사색의 시간. 이런 시간들은 하루를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TV를 계속 틀어놓는 시간, 의미 없이 스마트폰만 스크롤하는 시간, 짜증과 걱정에 머무르는 시간들은 삶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인생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일정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한 가지, 오늘 내가 잘 보냈다고 느낄 만한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책을 한 장 읽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그것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시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의미를 가진 시간을 한 가지씩만 더해보세요. 삶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9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한다.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은 약해지고 선택지는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불편도 불행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작은 행복도 깊게 감사하며 삽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 상황이 아니라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만드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야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건강이 안정되고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도 감사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현재가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둘째, 내려놓는 마음.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붙잡지 않고 가볍게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셋째, 욕심을 줄이는 마음. 더 갖고 싶다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을 잘 누리겠다는 마음이 노후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넷째,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제가 어떻든 내일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느낄 때 삶 전체가 안정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하루가 따뜻해지고 하루가 따뜻해지면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전은 마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함께한 멋진 노후 인생 10계명 어떠셨나요? 노후는 결코 남은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삶을 크게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의 작은 실천입니다. 기대되는 하루를 만드는 마음, 건강을 향한 작은 투자, 관계를 정교하게 가꾸는 태도, 감정과 시간을 다루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마음의 따뜻한 불빛을 켤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더 빛나고 더 행복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